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비대면 명절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명절 느낌은 한번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괜찮은 곳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도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 근처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희준 전통시장 도슨트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슨트라는 게 원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전통시장 도슨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국내 원앤 온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스스로 네. 이제 내가 국내 1호 도슨트를 자임하신 건데 시장이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그동안 전통시장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다녀온 시장의 숫자는 1,011개의 시장을 다녀왔고요. 2013년도부터 오늘 아침까지 매일 한 곳 이상의 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전국에 대략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을까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매일 열리는 시장의 개수는 1,500여 개 된다고 알려져 와, 있고요. 네.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의 개수는 550여 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우선 서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명절에 가보면 좋은 추석 시장은요. 서울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망원시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홍어 무침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선어회라든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MZ세대에게 적합한 밀키트나 1인 가족을 위한 이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망원시장 여기 참치회도 되게 맛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강추. 광장시장도 가보셨다고요? 네, 최근에는 광장시장에서 많은 도슨트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명절에는 여기가 빈대떡이라든지 전을 부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상행위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장시장을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회탕탕이도 강추하겠습니다. 광장시장 정말 맛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떤 시장 가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서울의 부엌이라고 일컬어지는 경동시장인데요. 최근에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약재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종합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동시장을 찾아가셔서 단순히 약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정육, 이제 수산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장이고요. 사실은 서울 어느 시장에 가서라도 구할 수 없는 식재료를 서울 경동시장에 오시면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재료 연구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이 식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시장이 이 서울의 경동시장입니다. 아, 경동시장에 없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최근 들어서 현대화 과정 거친 시장들 참 많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고객들이 유독 많다고요? 네, 최근에 경동시장 2층 그리고 3층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던 공간이지만 최근에 젊은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가 주로 찾던 경동시장이 최근에는 20대, 30대들도 찾는 시장이 됐고요. 단순히 시장에서 판매하던 국수라든지 네, 일반 백반이라든지 이런 음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명한 음식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물 건너온 음식까지. 그래요. 전통시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시장들도 있는데 대형 마트는 2층에 있고 1층에는 시장의 전통적인 노점이 있다. 이런 형태는 약간 1층에 있는 시장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때요? 네, 보통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이 시장 안으로 진출할 때는 시장 상인들이 판매하시는 제품들을 팔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과 상생하는 시장들이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단순히 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 도서관, 이런 이제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 찾지 않았던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객이 된다고 하면 상생할 수 있는 요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만한데, 추석 연휴 때 만약에 내가 경동시장에 갔다. 근데 여기만 갔다 오기엔 좀 아쉽잖아요. 주변에 또 가볼 만한 데 없을까요? 네, 사실 경동시장 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10개의 시장이 연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소시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960년대부터 그런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량리 청가물시장부터 청량리 전통시장, 경동시장, 성동시장, 이런 시장들을 체험하듯이 둘러보시면 이 시장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추석 명절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식재료들을 구하시는 이제 미션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새벽 6시에서 7시 정도에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면 아마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보실 수 없었던 아주 신선한 과일과 채소, 농식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조조 할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은 어떤 시장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시장인데요. 보통은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장입니다. 광명 전통시장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 중에 한 곳인데 짜장면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네. 저는 오늘 당장 가보겠어요. 네, 요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업승계라고 해서 이제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상인회장님이 의욕이 많이 좋으셔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게 파이팅 넘치시는 회장님도 계시다고 하고요. 이쪽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제로페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시장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또 요즘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전자화폐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상품권들을 시장 안에서 쓰시는 거는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장이 서울 중곡동의 중곡제일시장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그 방앗간에서 짜주는 거요. 맞습니다. 네 곳의 방앗간이 좀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가장 품질 좋고 고소한 참기름들을 만드시는 장인들이 4분이 모여 계십니다. 중곡시장 요거 기억했다가 그 명절 나시기 전에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은 짧아서 아쉬운데, 우리 도슨트 선생님께서 이희준 대표가 사실은 참기름 소믈리에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음에 참기름에 관련된 모든 것 다시 한번 모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프로젝트의 이희준 대표 혹은 전통시장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